지금 여러분께서는 박성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눈을 감으면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이다. 최근 2018 남북 평화협력기원 평양 공연에 음악 감독으로 다녀온 윤상 씨의 얘기입니다. 갑자기 남북 화해 기류가 조성되면서 평화 통일이 조금은 가까워진 듯한 요즘인데요. 지역에서도 평화 통일에 대한 담론이 시작됐습니다. 여수 YMCA가 준비한 제1기 평화통일 아카데미, 강사로 초빙된 원광대학교 이재봉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재봉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셨는데 남북관계 전문가시고요. 최근 조성되고 있는 남북 평화 모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아주 잘 풀릴 것 같고, 그동안 적대 관계를 유지했던 북한과 미국의 관계도 머지않아 정상화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달 북중 간에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번 달에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 청와대의 외교 정책들 전략들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참 잘못 봤다, 잘못 생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요즘은 그분한테 죄송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 또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어떤 부분에서 우려하셨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65년 이상 적대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해가지고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좀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관계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막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걸 지금 뚫고 있으니까 참 대단한 거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자,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어제 그 여수 YMCA 강연에서 이제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조금 더 크게 활짝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제가 알기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남북 관계의 개선에 준비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계속 도발 행위를 해왔고 한반도 전쟁설이 나돌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미국은 전쟁을 절대 벌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북한이 그게 정확하든 정교하든 핵 무기하고 미국 본토에까지 이룰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하잖아요. 이른바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핵 무력 완성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단 한두 개라도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미국이든 어떤 나라든 그 나라를 공격하기는 쉽지 않죠. 최소한 이제 그 전쟁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핵 무기로 보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미치광이다, 호전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사람 절대 미치거나 호전광이 아니라고 강변을 해왔죠. 그 사람이 쓰는 전략이 미치광이 전략이지 그가 결코 미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다 계산된 행동이다. 그렇죠. 그 사람은 미치광이처럼 보여가지고 상대방의 양보를 최대한 끌어내고자 하는 협상 전술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능한 협상가고
대단한 장사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파악을 해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던 겁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그러니까 뭐 해구산 전략이 통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뭐 마찬가지죠. 북한도 소위 우리가 이제 벼랑 끝 전술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나 김정은의 벼랑 끝 전술이나 다 상대방을 굴복시켜 가지고 가능한 한 자기는 적게 주고 상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그런 협상 전술이죠. 자, 전국 곳곳에서 평화 통일 담론이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 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조금 우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수님,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할까요? 그건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한데 우문이었군요. 현명한 물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땅덩어리로 하나가 되고 체제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소위 완전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북 사이의 전쟁 위기 또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활발하게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는 흔히 이제 학자들이 실질적인 통일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교류 협력이 활성화하는 그러한 통일이라면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 차원이나 뭐 문화적 차원이나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통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통일이 어떤 형태의 통일인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통일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가능할 수도 있다가 머지않아 곧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2000년 6월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통일에 대한 합의를 했어요. 우리 남쪽의 통일 방안 가운데 2단계 이제 국가 연합하고 북쪽의 통일 방안 연방제 중에서 이제 낮은 단계하고 서로 이제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하자고 이미 18년 전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흔히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뭐 연합방 통일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러한 통일도 뭐 짧게는 5년, 길면은 길게는 10년. 물론 우리 이제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이제 달력이 있겠지만은. 그런 사이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입장과 상황을 계속 고려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중국, 뭐 북한의 입장을 계속 살펴야 되는데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작년 12월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지고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걸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미국의 이제 적대 국가 또는 경쟁 국가는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못을 박았어요. 중국하고 러시아를 특히 이제 중국을 겨냥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는데 그 핵심 전략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이 말도 미국 국방 전략엔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아태라는 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아시아 태평양. 그래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가지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한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인도 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태평양에 미국과 일본, 인도양에 이제 인도와 호주 이렇게 사각 협력을 증진시켜 가지고 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아태 전략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살짝 바뀌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반도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대한 유연성이 좀 더 커졌다고 할까요? 저는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제 작년 10월에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진핑 뭐 시황제로 등극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발표된 그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첫째는 중국 공산당이 설립된 게 1921년입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국 전체 인민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어가는 이른바 이제 소위 그 중국말로 이제 샤오캉, 우리 한자로 이제 소강사회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건설하겠다는 거고 이제 다시 말해서
1인당 GDP가 이제 세계 중진국 수준에 올라서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더 중요한 더 큰 목표는 그런 이제 중국 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 이게 이제 1949년에 세워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이 세계 제1등 국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중국에서 소위 이제 대동사회다라고 하는데 모든 인민이 이제 골고루 잘 산다는 그런 사회인데 예. 이제 공개적으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을 누르고 중국이 1등이 되겠다고 이제 선언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와 압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앞으로 최소한 30년 정도. 예. 그러니까 중국이 1등 국가로 올라서겠다는 그 목표까지 대략 한 30년이잖아요. 예. 3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이 아마 치열하게 아하. 패권 경쟁을 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무역에서는 이미 좀 전쟁 조짐이 일고 있고요. 아, 그럼요. 예. 자, 오래전부터 시작됐죠. 예. 북한의 국가 안보 전략에는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은 이제 그 최근에 발표된 걸로 2018년 올해 그러니까 1월 10년사를 들 수가 있죠. 예. 이제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이제 핵 무력을 완성했다.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3, 4년 전부터 추진해온 게 있어요. 소위 그 병진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버지 김정일 때는 이제 선군 정치를 내세웠잖아요. 예. 군사력을 앞세우는. 근데 이제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건설도 아울러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병진 노선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핵무력 완성으로 이제 군사력 완성은 거의 됐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신호를 쏘아 올린 거죠. 예. 그래서 그 경제 건설을 위해서 남북 관계도 개선하고 또 북미 간의 관계도 바로 잡겠다는 그러한 지금 전략이 수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이번 달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 동북아 정세는 물론이고 나아가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내용이나 어떤 결실들을 좀 미리 예측해 보고 싶어요.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는 참 힘든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게 있어요. 예. 대통령 후보 때부터 뭐냐면은 2000년 6월 제1차 정상회담, 흔히 우리가 이제 6.15 합의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제2차 정상회담, 우리가 이제 14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6.15와 14선언을 이어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일단 이제 그 북미 관계를 이제 주선하면서 남북 사이에는 6.15와 14선언을 그 뛰어넘는 교류 협력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평화 통일로 이제 나아가야 할 텐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복잡한 국가 관계 속에서 국제 정세 속에서 평화 통일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가지예요. 우리 이제 남북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남한으로서는 두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첫째는 미국과 중국의 최소한 30년 정도 지속될 패권 경쟁.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한테 유일한 군사동맹국이에요. 중국은 우리한테 가장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군사 문제 아니라도 중국은 우리한테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고 미국은 두 번째 경제 상대국이고요. 이 두 나라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잘 될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과 북한의 적대 관계. 60년 이상 지속되어 하는데 이 사이에 또 우리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하고 북미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북미 사이에는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고 이제 미중 관계 이거는 우리가 참아요 곤란한데 우리보다 큰 나라 두 개가 서로 앞으로 한 세대 정도는 싸울 테니까요.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균형 또는 뭐 중립 그런 걸 좀 잘 지키면서 또는 자주성을 찾고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이재봉 교수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